안녕하세요. 입시투데이 문성준입니다. 오늘 입시투데이의 주제탐구 가이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한 학기 주제탐구 설계하기입니다. 올해 13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 상당히 많은데 한 번에 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13번에 걸쳐서 쪼개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한 학기 주제탐구 설계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학생부 자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목표로 해서 학생부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의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이제 오른쪽 먼저 이제 보시면 평가자 입장에서 학생부를 보면 이 학생부의 주인이 어떤 학생이겠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반도체 소형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온 과정을 발열, 누설 전류, 양자 터널링과 같은 현상을 또 연결지어서 탐구를 했다는 게 만약에 학생부에 이렇게 두루두루 잘 드러난다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학교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충실하다. 이제 그런 게 잘 보이면 소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면서 기초부터 상당히 차분하게 공부한 학생이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죠. 그 학생부 특기사항이 잘 정리가 된 기재가 된 학생부를 보면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학생부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고자 하는 이미지는 뭘까? 내가 어떤 학생이다.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했고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하는 방식, 태도, 방법은 또 어떤 걸까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거는 학생부 자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 편 이제 보시면 그런 이제 지향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 진로 목표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진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왜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혹은 나는 앞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요즘 인기가 많은 AI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AI를 개발을 한다면 뭘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AI인 거지 아니면 그 어떤 특정한 생산 영역에서 생산을 인간을 대신하게 할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당연히 머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겠죠.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AI를 개발해서 특정한 생산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할 특히 위험한 거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진학 목표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 관련 학과,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서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로 고교생 때 어떤 활동들을 했다, 어떤 공부를 했다,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큰 틀에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탐구했다라는 게 보이면 되겠고 두 번째도 사실
많이들 이제 쉽게 간과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탐구를 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탐구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습을 위해서, 지도학습을 위해서, 인공지능 지도학습을 위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만들었고 수집을 해서 전처리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켰고 그 알고리즘은 어떤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고 등등등등등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탐구를 했다. 이제 이런 게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결국 개별성이 드러나는 학생부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이 개별성이라는 건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공부들을 축적해 왔다면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성이나 개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이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면 개별성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건 누구나 아무나 준비 안 된 학생들도 그냥 말로만 쓰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연결성인데 연결을 짓는다는 것은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연현상, 사회현상,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이론이나 관점들 이런 것들을 연결 짓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별 탐구 안에서의 연결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도 뜯어보고 저렇게도 뜯어보고 하겠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대상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의 연결들도 만들어질 거고 그 대상과 어떤 근접해 있는 또 다른 대상과도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어떤 연구를 했던 것들, 밝혀진 것들 그런 것들하고 내가 새롭게 호기심을 갖는 것들하고의 또 연결도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연결들이 만들어질 텐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나열이나 정보의 조합이 아니고 그 정보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미개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연결성, 연관성들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된 것들이죠. 정보의 단편한 조직, 단편한 어떤 모임이 아니라 조직되어 있는 것. 그 조직이라는 건 A와 B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사실 지식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물론 이제 평생 공부할 사람들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지식인데 그 지식이라는 건 정보의 나열을 넘어서 어떤 조직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존의 지식이라는 거는 이미 정리가 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것이 개별성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 호기심이에요. 궁금해하면 돼요. 내가 궁금한 걸 중심으로. 어차피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내가 선별을 할 텐데 그리고 그 지식을 내가 공부하면서 또다시 내가 호기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출발점은 사실 호기심이죠. 궁금해하는 것. 궁금해하는 걸 궁금해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같은 교실 안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사실 기본적인 교과들은 전국의 학생들이 수십만 명이 공부를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호기심은 나만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별성과 연결성 이런 것들이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는 것. 사실 이제 첫 시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호기심을 갖는 것. 그래서 호기심을 중심으로 내가 한 학기 동안 뭘 하면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한 학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이제 1학년은 이제 지금은 학생부가 없을 거고 2학년, 3학년은 이제 재작년에 기재된 학생부가 있을 텐데요. 한번 스스로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기사항에 기재된 탐구 내용이 교과 내용과 연결된 내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언어 관련 과목들, 국어나 영어,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내용들이 기재된 경우들이 많은데 입학사정관들이 좀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확 떨어뜨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입학사정관들도 살짝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국어 교과 교육과정에 보면 자신의 진로, 관심사와 관련된 어떤 글을 읽거나 쓰거나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이게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국어 시간에 배운 것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탐구를 한다. 이제 그러면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교과에서도 교과 내용과 연결된 어떤 또 다른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 그게 이제 탐구가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교과 내용 그 자체만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이거는 뭐 전국 표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성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교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아닌 뭔가를 이제 찾아야겠죠. 나중에 이제 다른 시간에 국어 교과와 관련해서 주제를 찾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어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것이니까 언어와 관련된 자기 생각을 탐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학이나 이제 마찬가지죠. 그것도 언어로 된 예술이니까. 두 번째로는 특기 사항이 대체로 나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탐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열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뭐뭘 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데 별로 이제 매력이 없죠. 입학사정관들이 특기사항 중에 가장 참고를 덜 하는 게 자율활동 특기사항이라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는데 왜 그거를 참고를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참고를 덜 하냐면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행사 그리고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뭘 했음 그 500자 안에 다 집어넣으려면 그렇게 서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개별성 혹은 어떤 연결성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자율활동도 그렇게 이제 나열하는 이제 학생부가 많이 줄고 학교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그 당사자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그 기재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세 번째가 하나의 이제 주제 탐구에 대해서 목적이나 계기 이런 것들을 목적, 계기, 탐구 과정, 탐구에서 새롭게 하게 된 생각, 탐구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되어 있는지 요것이 이제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기사항 기재할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할 때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보고서 탐구 보고서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만 딱 요약해서 쓰면 그냥 무슨 공부를 했다라는 것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했고, 그래서 이 탐구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탐구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했고, 그러고 보니 관찰자 입장에서 이런 능력들을 보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들어가 있는 특기사항이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제 탐구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탐구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런 게 분명하게 보고서나 발표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탐구 과정에서도 내가 이런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탐구를 했다는 것, 그리고 탐구를 해서 새로운 뭔가 정보를 얻었으면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게 어떤 대안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가설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평가나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잘 드러나는 보고서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좀 성장하는 학생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수준 있는 탐구들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자들이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1, 2학년 때, 1학년 때 초반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원리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원리나 개념들을 이미 이해한 가운데서는 현실의 문제, 그게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개입해 보는 아주 그렇다면 현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니까 구체적인 거에 개입하는 그런 탐구들로 이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학기 주제 탐구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1학년들 입장하고 3학년 입장하고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비슷한 교과 과목이라 하더라도 뭐 교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차별을 해서는 차별적인 것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지식이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기사항들 자체에서 탐구들이 어떤 조직이 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이제 그런 걸 이제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기사항 전체 맥락에서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이제 이런 거죠. 대학에 온다면 이 학생을 뽑아서 대학에 입학시킨다면 어떤 공부들을 할까? 이 학생은 이런 식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으니까 우리 과에서 뽑으면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것. 이제 그런 걸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학생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 3학년 분들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없이 기재된 특기사항 예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건 좀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기존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들을 각색을 하거나 좀 바꿔서 서술해 본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자율활동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행사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만 기재되면 이 학생은 굉장히 수동적인 학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뭐 생각해봤다, 뭘 했다, 뭐 교육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게 그냥 끝이니까요. 그리고 과목별로도 보면 교육과정 내용 그 자체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예를 들면 화학원에서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을 구분해 가지고 뭐 동적 평형 상태를 뭐 정리했다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교과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왜 정리했는지, 그리고 이걸 정리한 이후에 다시 더 궁금한 게 뭐가 있어서 어떤 공부들을 했는지, 이런 걸 이제 기재가 되는 게, 탐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영어에서도 그 뭐뭐를 읽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학 평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읽었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겠죠. 이런 특기 사항들이 기재가 안 되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담들을 이제 여러 번 이제 하다 보면 특기 없는 특기 사항이 기재되는 이유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학교 분위기가 그래요. 선생님께서 잘 안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건 모든 면에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니까 특기 사항에서 이제 주제 탐구가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대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탐구를 했는지, 그리고 탐구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선생님께 전달이 되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 안에서도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거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제 그런 양식들을 주시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런 양식들 이제 특별히 이제 제공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특기사항 기재에 소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 학생부가 전반적으로 거의 굉장히 매력이 없는 그런 학생부 특기사항으로 이렇게 채워졌다고 한다면, 과연 학교 분위기만으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탐구한 내용들을 선생님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기사항에 뭐 탐구 목적, 뭐 계기, 탐구 과정, 그리고 새롭게 한 생각 등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됐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이 의미 있는 탐구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학생이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써 주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선생님들 거의 똑같은 과목도 똑같이 듣는 학생의 학생부를 이제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어떤 학생은 굉장히 그냥 교육과정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혹은 뭔가를 하기는 했지만 통찰력이나 이런 게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학생부로 기재가 돼 있다면, 또 다른 학생은 내용이 좀 수준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심도 있는, 수준 있는, 의미 있는 탐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말에 작성하는 이제 자기 평가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수행평가나 이런 걸 이제 주제 탐구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교육과정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기재 사항이 그렇게 매력적이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만들기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이제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거,
그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공부한 거는 사실 문제의식의 성장을 보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의 성장을 보이는 건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 분야의 특정한 문제나 사안, 뭐 주요하게 적용하는 원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많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뭘 알아야죠. 그냥 반도체가 뭐 일종의 유행처럼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취업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이제 내가 관심을 갖는 거라면 사실 지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내가 그 관심을 갖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관심을 이제 끄는 내용이 있죠. 호기심이 이제 끌리는 거. 그러면 이제 과학 공부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반도체에 관심이 정말 많다면 어떤 전자기 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이제 많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사회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리나 이런 걸 배운다면 반도체 산업이 어떤 이제 지리적 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겠죠. 이제 그렇게 호기심의 대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파악해보고 혹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대안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이제 다음 탐구의 대상과 방법도 찾아보는 것.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업 입지와 함께 반도체가 작동하는 이제 기본 원리들을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을 찾았을 때 그런 반도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 공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발달해 왔던 어떤 이제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반도체가 물리적으로 소형화되는데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가 더 작아질 수는 없다면 더 빠른 속도와 더 대량의 계산을 해내기 위해선 또 다른 어떤 소자들이 또 새롭게 또 연구되고 있는지 양자 컴퓨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호기심을 이어가는 것. 이제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학기 주제 탐구 설계할 때 첫 번째는 목표를 수립하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뭘 해야 될까? 아마 1학년이라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1학년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뭔가를 찾아야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무엇인지를 한번 목록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상을 어떻게 이제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인 거냐 아니면 구체적인 거냐. 만약에 내가 의학에 관심이 많다면 의학 안에서도 어떤 대상에 관심이 많을지 생각을 좀 해보면 당연히 있겠죠. 뭐 정신 의학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장기 어떤 내과와 관련된 장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정한 질병, 암 같은 치료 문제, 면역계와 관련된 관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올해는 이런 공부들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볼 것인가, 내가 어떤 실험들을 해볼 것인가, 아니면 뭐 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지식들을 뭐 정리를 해볼 것인가 등등 이런 것들도 방법 수단들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합적으로 탐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탐구의 경향들이 잘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이 통합적 탐구라는 게 막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한
내 호기심이 정말 극에 달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뜯어볼 수도 있고 어떤 과학의 어떤 물리학적으로 뜯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회적인 맥락에서 뜯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막 뜯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뜯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합적 탐구가 되겠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체에서 이제 예상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학교 프로그램들을 이제 학교에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안내도 있을 거고요. 그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번 학기에 수행 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 탐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거다. 이런 안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라는 걸 쭉 정리해 보면서 이제 다듬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대상과 학교 프로그램들을 연결 지어보는 활동을 계획을 맨 마지막에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하게 될 탐구 주제들하고 창체 과목별로 하게 될 탐구 활동들을 이제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내가 이런 탐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창체 동아리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한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계획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죠. 한 학기 주제 탐구 설계하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기 초에 그 작성한 탐구 목록이 있잖아요. 실제로 다 실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되고 이제 일부는 안 되고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신 어떤 수행평가나 보고서 발표의 조건이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탐구하고 가령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의의가 있냐면 내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어떤 탐구들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걸 정리한다는 것.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과목별로 먼저 그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주제들을 막 찾는 이제 그런 것 이전에 내가 한 학기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공부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보는 것 이제 그걸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확한 진로가 없는 경우라면 내가 과연 뭘 탐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대상을 탐구하는 것.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한 진로가 없다고 해서 수행 평가를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점수만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이제 자율적인 어떤 추가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학생부 특기사항의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 학년 그 학기의 학생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학생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들도 사실은 학생 개인마다 진로가 어떤 이제 진로를 자기 확신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 단위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전공에 대해서만 판 학생들이 아니라 좀 두루 여러 가지 그 수준 있는 탐구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한 학생들도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탐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 내가 뭐 앞으로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게임이 관심이 있다면 게임과 관련된 탐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학 평가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평가들을 하거든요. 어, 청소년이 고등학교 나이에 되는 청소년이 자기 미래를 완전히 확정한 그런 청소년들이 몇 퍼센트나 되길까라고 했을 때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로가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할 줄 아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게 이제 비록 진로나 이런 것들이 1, 2, 3학년 때 다 달라도 심지어는 학교별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 평가자들은 이제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1학년 학생부의 특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가 이제 특기사항이 500자로 이제 작년에 이제 줄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학년 말에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학생이신 분들은 그 1학년 1학기에는 주제 탐구에 다소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2학년 때 2학기 때 2학년이 아니라 2학기 때 이걸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수형 사과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뭐 주제 탐구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좀 잘 안 되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2학기 때 기회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에서도 이제 그 1학기 목표와 2학기 목표가 사실 달라도 되는 거죠. 별로 이제 상관이 없겠죠. 1학년 같은 게 더더욱.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나 그 전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포함한 목표 설정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이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바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탐구를 해도 뭐 전혀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 많은 걸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자기 분야와 관련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것 이제 그런 목표들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학생부는 이제 거의 학기 단위로 이제 기재가 되겠죠. 1, 2학기가 합쳐진 게 없으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1학기 과목별 그 탐구 같은 경우는 1학기에 끝내야 되는 거지 2학기 때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제출한다고 했을 때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다 완전히 다 끝내야 된다. 작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도 마찬가지로 학기별 진로 목표가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2학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교과에서 배운 원리나 개념을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적용해 가지고 분석하거나 예측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운 것과 관련된 어떤 또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또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윤리 시간에 뭐 주요하게 이제 많이 이제 언급하는 이제 그 경향이 뭐 공리주의라든가 뭐 아니면 롤스라든가 뭐 노직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리고 이제 그런 경향의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정의의 문제나 이런 걸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들 말고 혹은 이런 학파들 말고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같은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를 찾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들 또 다른 경향의 사고 방식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가지고 와서 같이 비교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개인별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이 있다는 거고, 대체로 이제 학교 자율과정이 이제 기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1학기 말에 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이때 이제 반드시 참여를 열심히 하셔갖고 500자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시 지원 학생은 8월 31일 마감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가 탐구나 이런 것들이 기말고사 이후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이제 되죠.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말 이후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더더욱 이제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목표 설정에 있어서 자유전공이나 광역 있냐, 그리고 혹은 이제 개별 학과 전공으로 지원할지에 따라서 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전히 그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고 하지만 여러 영역에서 탐구를 열심히 했다면 자유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할 때 어떤 뭐 특정한 대상에 대한 그 집착 이제 이런 것보다 과목별로 그 과목 안에서 배운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심화 탐구하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개별 학과나 전공이라면 그 분야에서 예를 들면 내가 정외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정치 이론 그리고 정치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 영역 안에서도 이게 과연 이제 통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그 의사가 모여지는 그런 민주주의 과정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건지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로 탐구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학년들 같은 경우는 1학기 특기사항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것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쯤 되면 이게 꼭 3학년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최대한 이제 좁게 잘게 쪼개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뭐 19세기 뭐 유럽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성장과 관련된 것들을 할 것인지 뭐 아니면 그 20세기 그 많은 식민지 국가가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어떤 이제 민주적 제도들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대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쪼개 가지고 탐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실생활이나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탐구 대상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과정, 실험이나 설문조사, 물론 이제 구할 수 없는, 직접 만들 수 없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이제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또는 이제 진학 목표 알아야 할 것들의 대상과 방법, 목록 만들기 이런 것은 사례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메모장으로 한번 이제 제가 그 사례를 해볼까 싶은데요. 혹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뭐 지금 제가 이제 창을 열어봤는데 혹시 이런 진로에 대해서 진학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길 원하신다면 채팅창으로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보고 만약에 써주신다면 제가 그걸 사례로 한번 쭉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신다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시간 딜레이가 있어서 아마 제가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예시를 하나 듣고 싶다면 써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할까요? 예, 말씀은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죠. 예, 어떤 진로나 진학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학과를 이제 해볼까요? 이런 걸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로봇이 어떤 로봇에 관심이 많냐면 생산 현장에 이제 투입되어서 이제 인간의 노동을 이제 대신할 로봇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한다면, 혹은 생산 현장에 투입돼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데 완전한 대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노동 능력을 좀 증폭하는 로봇. 우리가 이제 지게차처럼 뭔가 번쩍번쩍 든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제 대상이나 방법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본다면, 로봇의 이제 종류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인간의 육체 노동이냐 아니면 이제 정신 노동이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이제 수행하는 이제 노동의 어떤 종류나 범주 이런 것들도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신이 이제 주목하는 이제 노동의 형태는 이제 무엇일지 이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안을 예를 들면 이제 위험한 노동, 뭐 가령 이제 뭐 학교 그 식당에서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분들의 이제 노동을 좀 돕거나 대신할 뭐 그런 이제 로봇을 만약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노동들을 대신을 하려면 이제 이제 학교 이제 조리실의 현장의 조건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텐데,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튀김 같은 거 할 때 그 기름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체로 이제 기화된 이제 기름들, 그리고 이제 탄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폐암의 어떤 위험이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봇은 호흡을 하지는 않겠죠. 이제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제 기름이나 이제 그을림의 어떤 강한 재료,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뭘지, 그리고 당연히 이런 노동들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거니까 어떤 이제 그 로봇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로봇의 움직임을 이제 하려면 이제 로봇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가령 이제 뭐 무거운 것을 든다거나 아니면 큰 이제 그 조리하는 공간에서 그것을 이제 젓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제 움직임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고민되는 건 뭐냐면,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이제 생각도 해볼 수도 있죠. 가장 큰 건 이제 고용이고, 당연히 고용은 이제 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제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이것을 이제 유지하거나 이제 혹은 이제 안정성 같은 거, 위험성 같은 건 없는지 등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적절한 정당한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의 도입에 사회적 어떤 의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이제 근거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인간의 로봇, 인간을 대신할 이제 로봇 이제 이런 걸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쭉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연결지어서 탐구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이런 걸 쭉 정리한 다음에 일단 연결고리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해볼 수 있죠. 뭐 회전 운동을 수학적으로 뭐 기술하는 방법, 뭐 수학 원리 등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회전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상하 운동도 올리려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교과에서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노동을 이제 로봇이 대신할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 같은 경우를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세볼 수도 있죠. 특히 이제 고용과 뭐 소득을 뭐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학교과에서는 좀 물리적인 얘기들을 이제 동시에 다뤘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기름 유증기가 되겠죠. 그 튀길 때 생기는 튀길 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유증기죠. 근데 이제 유증기의 어떤 이제 물성 같은 걸 이제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물성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특히 이제 폐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유증기만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타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폐암이 어떤 이제 특정 물질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 어떤 과정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단히 이제 화학과 어떤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일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그 동아리에서 어떤 동아리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를 테지만 만약에 뭐 실험 동아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유증기가 뭐 어떤 물체에 뭐 잘 흡착되는지 혹은 이제 유증기가 뭐 산화
하는 이제 뭐 조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실험 같은 것들을 한번 설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체로 기술과 제도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율자치 활동이랑 진로 활동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저는 불확실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고민한 흔적들을 예를 들면 뭐 로봇의 종류라든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이해들을 진로 활동에서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율자치 활동에서도 요즘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위에서는 이제 안 썼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봇 기술이 혹은 로봇이 아니더라도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어떤 이제 역사적 사건들,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어 교과나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문학이다 그러면 기술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 이제 그런 상황을 형상화한 작품을 뭐 해석을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작품들이 보통 이제 SF 같은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SF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작품을 해석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죠.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말하기라든가 이제 글쓰기에서 내가 어떤 이제 다른 이제 과목에서 이제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가령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이제 글을 써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죠. 체육이나 예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서 뭐 이걸 뭐 억지로 뭔가 해봐야 될 이제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령 이제 교과 관련돼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추가 탐구나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받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체육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운동과 어떤 이제 호흡기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다뤄본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SF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 암울한 이미지를 생성한 어떤 작가의 작품을 비평을 해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라고 한다면 1학년 때나 2학년 때 뭐 교양도 있을 거고 뭐 기술 과정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술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정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생활과학이죠. 생활과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의 로봇이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탁기가 있잖아요. 20세기에. 그래서 노동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사노동시간이죠.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된 계기, 하나의 세탁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분을 해봅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다 제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 이런 걸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정리해 보는 거, 꼭 이제 그런 시간을 한 학기 시작할 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례가 아주 이제 풍부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탐구 주제 찾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런 주제를 그냥 찾아보는 이제 그런 거였다면, 탐구 주제를 찾는 아주 디테일한 과정들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3월 30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부족한 것도 많을 텐데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생방송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이제 생방송만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영상을 이제 쭉 축적해 놓으면 참고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니까 반드시 생방송에 들어오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생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 같은 걸 남겨주시면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성준이었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탐구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